트레이스 데이터의 트렌드는 유기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밸류상의 고정된 리밋을 사용하는 기존의 스태틱 폴트 디텍션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폴트가 아닌 데이터에 폴트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폴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마저도 제한된 부분에만 리밋을 설정할 수 있어 여러 블라인드 스팟이 발생합니다. 스태틱 폴트 디텍션은 또한 사용자의 인풋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는 트레이스 데이터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DFD는 고정된 밸류상의 리밋을 버리고 스마트하고 유동적이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폴트를 감지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DFD 즉 Dynamic Fault Detection은 모듈 내의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여러 랏의 웨이퍼의 트레이스 데이터 패턴을 23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웨이퍼의 스코어를 매깁니다. 23개의 알고리즘 스코어 중 하나가 정해진 기준을 넘은 웨이퍼에 폴트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DFD는 폴트 분석을 위해 파라미터별로 트레이스 데이터 차트를 제공하고 폴트가 발생한 레시피 스텝 레벨까지 보여줍니다. DFD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계정 만들기, 파라미터 카테고리 만들고 관리하기, 분석의 재료인 레퍼런스 웨이퍼의 범위 정하기, 웨이퍼 스코링 규칙 정하기, 알람 발생 규칙 정하기. 사용자 자신의 계정이 없는 경우 우선 관리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DFD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DFD의 여러가지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을 열 수 있습니다. 유저 리스트 메뉴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데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자신만의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고 알람 발생 시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저 리스트 우측 상단의 Create를 클릭하고 Create User에서 사용자의 로긴 아이디, 이름, 그룹,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이메일은 알람 고지 수신자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패스워드는 1로 설정됩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창을 닫고 패스워드는 유저 인포메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하고 새로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고 유저 인포메이션에서 유저 패스워드로 들어가 현재 패스워드인 1을 입력하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컨펌을 클릭합니다. 로그아웃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에서 다시 어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을 열겠습니다. 파라미터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한 설비의 파라미터를 찾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카테고리 단위로 여러 규칙을 적용하고 차트 뷰에서 표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주의 깊게 카테고리에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우측 상단의 Create를 클릭하고 새 카테고리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설비와 파라미터 중요도의 조합을 이용해 Dry S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Dry A와 Dry B 카테고리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제가 관리할 파라미터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겠습니다.
이퀴프먼트 우측의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서치에 찾고자 하는 설비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겠습니다. 셀렉트 all을 언체크하고 드라이 공리를 체크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좌측 상단의 박스를 체크해 설비의 모든 챔버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우측 상단의 리스트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한 챔버에 속하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엽니다. 파라미터 네임으로 정렬을 하고 파라미터 1에서 10까지는 dry S, 11에서 100까지는 dry A, (100일) 이후의 파라미터는 dry B 카테고리에 할당하겠습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DFD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설비와 모듈의 웨이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레퍼런스 웨이퍼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듈을 선택하겠습니다. EQP의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서치 필드에 dry를 입력합니다. 셀렉트 all을 언체크하고 dry 공유를 체크합니다. apply를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표시된 모든 모듈을 선택합니다. Configure Alarming Methods를 클릭해 선택한 모듈의 웨이퍼에 대한 분석 방식을 설정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의 lat 내의 웨이퍼만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정한 개수의 최근 웨이퍼를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대시보드에서 다른 차트와 테이블로 표시됩니다. Compare to last and process run 방식의 경우 lat당 웨이퍼의 개수인 25회의 배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Maximum Time Difference에서는 날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사용자는 날짜 제한을 두어 퍼포먼스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 제한 때문에 충분한 개수의 레퍼런스 웨이퍼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스코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불충분한 레퍼런스 웨이퍼에 의해 발생한 알람은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Same Product를 체크하면 동일한 프로덕트 내의 웨이퍼만을 분석 레퍼런스로 사용합니다. Same Recipe를 체크하면 동일한 레시피의 트레이스 데이터만을 분석 재료로 사용합니다. Same Operation을 체크하면 동일한 오퍼레이션 아이디의 트레이스 데이터만을 분석 재료로 사용하는데 저는 해제한 채로 두겠습니다. Same Major PM Cycle을 체크하면 위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Major PM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만의 웨이퍼만을 레퍼런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해제한 채로 두겠습니다. Exclude Process Run with Alarm에서 알람은 FDC에서 발생한 알람을 의미합니다. 체크한 경우 FDC에서 알람이 발생한 웨이퍼는 레퍼런스에서 제외됩니다. 알고리즘 스코어는 0에서 1까지인데 알고리즘 스코어가 컨트롤 리밋을 초과하는 스텝은 차트에서 노랗게 표시됩니다. 알고리즘의 스코어가 스펙 리밋을 초과하면 폴트로 간주합니다. 이 스코어가 폴트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Scoring Rules에서 사용자는 웨이퍼 점수를 매기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Product, Recipe, Recipe Step, Lat, Substrate 또는 파라미터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arch Condition에서 Scoring Rule을 적용할 설비와 모듈을 선택합니다. Site Fab Line을 선택하고 ARIA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의 설비와 모듈을 선택합니다. 서치를 클릭합니다. 여러 모듈에 적용된 스코어링 룰이 표시됩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려면 New를 클릭합니다. Assign 모듈에는 룰이 적용될 모듈이 표시되고 컨텍스트와 파라미터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와 파라미터 리스트를 정하고 이 대상에 적용할 규칙을 하단의 스코어링 옵션스에서 설정합니다.
룰 적용 대상은 파라미터 1에서 10까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Apply를 클릭하고 Scoring Options에서 이제 규칙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Mean percent of reference for dominant group에서 사용자는 dominant group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FD는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할 때 차트에서 아웃라이어와 같은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 후 전체 데이터를 도미넌트 그룹과 난 도미넌트 그룹 두 개로 구분합니다.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도미넌트 그룹만을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70을 입력한 경우 도미넌트 그룹이 전체 데이터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소 51% 값을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트리밍 per recipe step by에서는 공정의 시작과 끝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단위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설정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맨 앞에 오는 단위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트리밍하되 그 다음에 오는 기준을 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타임을 선택한 경우 공정의 앞뒤 5초의 단위를 제거하되 데이터 포인트 수 5개와 전체 데이터의 10%를 넘지 않는 설정입니다. Low score for process runs affected by sequence alarm occurrence frequency to be considered systematic. 이 옵션의 단위는 %입니다. 50%로 설정된 경우 Compare to last and process run에서 설정된 reference가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reference에 사용된 lat 4개의 lat 중에서 동일한 처리 시퀀스의 웨이퍼 4개 중 50%, 즉 2개 이상에서 폴트가 발생한 경우 난 알람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시퀀스의 웨이퍼에서 2개, 3개 또는 4개에서 폴트가 발생했을 때 이는 알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동일한 시퀀스, 특히 첫 번째의 웨이퍼에서 너무 자주 폴트가 발생했을 때 주로 시스템상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 웨이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진짜 폴트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는 Compare to last n에서 설정한 reference wafer 개수를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5개를 설정했다면 3개의 lat이므로 0%, 66%, 100%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는 세 웨이퍼 중 1개, 2개, 3개 웨이퍼에 폴트가 발생한 경우, 즉 무조건 난 알람이 됩니다. 66%는 웨이퍼 중 2개 또는 3개 웨이퍼에 폴트가 발생한 경우 난 알람이 됩니다. 즉 1개의 웨이퍼에 폴트가 발생한 경우에만 알람이 발생합니다. 100%는 세 웨이퍼 중 3개 웨이퍼에 폴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 알람이 되고, 즉 1개 또는 2개의 웨이퍼에 폴트가 발생한 경우 알람이 발생합니다. 저는 50%로 설정하겠습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스코어링 룰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Modify를 클릭하면 해당 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FD는 폴트와 알람을 구별합니다. 즉, 모든 폴트를 알람으로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필요 없는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폴트를 여러 규칙을 통해 알람 또는 난 알람으로 분류하고 난 알람은 대시보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OCAM 메뉴에서 폴트를 알람 또는 난 알람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만들고 Product, Recipe, Recipe Step, Lat, Substrate 또는 파라미터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arch 컨디션에서 OCAP을 적용할 설비와 모듈을 선택합니다. Site, Fab, Line을 선택하고 ARIA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의 설비와 모듈을 선택합니다. Search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OCAP을 만들려면 New를 클릭합니다. Assign 모듈에는 OCAP이 적용될 모듈이 표시되고 컨텍스트와 파라미터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와 파라미터 리스트를 정하고 이 대상에 적용할 규칙을 하단의 옵션스에서 설정합니다.
오캡 적용 대상을 파라미터 1에서 10까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오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gnore alarms with idle time greater than minutes에서 사용자는 하나의 모듈에서 전 웨이퍼를 처리한 후 특정 시간이 지나서 웨이퍼를 처리할 때 발생한 폴트는 무시합니다. 즉, 난 알람 처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15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Differences to notify on에서 any를 체크한 경우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폴트가 발생해도 DFD가 알람으로 분류합니다. Gross를 체크한 경우에는 L1 norm 알고리즘에서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알람으로 분류합니다. Drift를 체크한 경우 드리프트 알고리즘에서 폴트가 발생한 경우 알람으로 분류됩니다. Length를 체크하면 Count 알고리즘에서 폴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특정 컨텍스트 또는 파라미터의 알람을 모두 끄려면 위에서 해당 정보를 선택하고 모든 옵션을 해제합니다. 저는 any를 체크하겠습니다. Alarm Type Relationship for Notification에서 사용자는 DFD Configuration 메뉴에서 설정한 분석 레퍼런스 웨이퍼의 범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의 관계, 즉 AND OR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st and or within lat alarms를 선택하면 둘 중 하나에서 폴트가 발생하면 알람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알람이 발생한 차트에만 표시됩니다. Last and end within lat alarms를 선택하면 둘 다에서 폴트가 발생해야 알람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둘 다의 차트에서 표시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에서만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차트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SPC 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알람이 발생되고 여러가지 룰을 추가한 경우 5로 연결됩니다. Free out of 5를 선택한 경우 자신을 포함한 최근 웨이퍼 중에서 3개의 폴트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폴트가 알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폴트가 발생했더라도 5개 중 1개 또는 2개만 폴트인 경우에는 난 알람으로 처리됩니다. 위 옵션에서 없는 룰은 SPC 룰 매뉴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에서는 위에서 선택한 컨텍스트 또는 파라미터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수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MES는 알람 발생 시 MES에 고지하는 옵션인데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Suppress Consecutive Notification을 체크하는 경우 위 경우에 따라 알람이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전 웨이퍼에 알람이 발생한 경우 현 웨이퍼의 폴트는 난 알람으로 처리됩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오캡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Modify를 클릭하면 해당 오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X를 클릭해 Application Configuration 창을 닫습니다. 이제 DFD 위젯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